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어수선한데, 그래도 우리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사열의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사실 이게 단기간으로 한 20분, 30분 얘기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테마적으로 좀 나눠서 이 사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한 4가지, 5가지 사열하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심천생리학은 자연의 이치를 이렇게 기준해서 탄생시킨 학문이기 때문에 일정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식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도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외우려고 하면은 그 공식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라는 게 우리가 예방적 사회를 하겠다. 아직 비교적 내가 건강이 어느 정도 기초 건강이 있을 때, 아니면 어려서부터 계획적으로 사회를 해서 내 건강 관리를 해보겠다 하는 거하고, 이미 몰라서 병이 많이 들었을 때, 또 갑자기 뭐 유경련이나 급했을 때, 갑자기 또 뇌출혈로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졌을 적에, 또 갑자기 또 심장마비에 돌연사 위험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사회라는 요령들이 전부 다르고, 또 사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력을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보조 식품들이 있는데, 이거를 먹고 사혈할 때와 먹지 않고 사혈할 때 사혈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전체를 배워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 누구나가 이제 사혈을 할 수 있는데, 이 공부를 전체를 하신 분들은 그게 그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할 건데, 부분 이렇게 한 부분만 듣고 사회에 임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이제 실수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차적으로 이게 사혈의 순서가 왜 중요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인체를 공부한 거는 뭐냐고 하면은, 책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 써놨잖아요. 식물, 동물, 인간, 작은 미생물, 우리가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생명체들인데, 심전생리학에서는 조상이 같기 때문에 삶의 이치가 똑같다고 얘기하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덩치가 큰 거는 세포의 개체수가 많을 뿐이고, 덩치가 적은 거는 세포수가 적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독립된 생명체고 모두 일정 수명이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생리 이치를 기준해서 우리 인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냥 붙어 있으니까 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120조 마리나 되는 작은 생명체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래 우리 사람도 일정 수명이 있듯이 우리 세포 한 마리도 일정 수명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45일에서 정상이라면 80일을 산다. 그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제 노령화 사회 많이들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노인들이 지금 젊은 애들은 놓지 않고 노인들만 살다가 노인들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없어지겠죠. 결국은 자식을 안 놓으면요. 그럼 우리가 한 국가가 책에 이렇게 한 몸이라고 표현하듯이 우리 인체도 건강한 사회, 건강한 육신이 되려고 하면은 죽고 태어나고가 일정 배율이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체세포 한 마리를 비유법으로 약 수명이 45일이라고 하고 체세포 개체수가 160조 마리라고 그러면 160조 나누기 45 숫자만큼 매일 그만큼 죽고 매일 그만큼 세포 분열을 통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내가 반복돼야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포들이 건강하게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 놓고 자식이 자식 놓고 이런 거를 이어가려고 하면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또 세포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면 그 세포가 필요한 영양분도 다르다는 얘기가 되고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혈액 속에 있는 성분을 분류하자면 2000가지, 3000가지도 분류가 가능할 거다. 그걸 분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많은 영양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핵심을 이해해야 사열의 순서가 왜 그렇게 책에 써놓은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먹지 않고 자식놀도 없듯이 우리 인체 세포들도 먹어야만이 세포 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1차적으로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게 어디냐? 장 속의 유산균들이라는 거죠. 유산균, 유익균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조치 없이 안전하게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사회를 먼저 하느냐. 책에 보면은 2번, 3번을 1순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2번, 3번 사회라는 거는 양도 잴 거 없고 부지런 어혈이 안 나오면은 하루 쉬었다 또 빼고 하루 쉬었다 또 빼도 되고 뭐 이틀 쉬었다가 빼도 되고 3일 쉬었다 빼도 되고 어혈이 잘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 빼고 무게도 달지 말아라. 그래도 별로 피부족이 안 온다 이래놨어요. 그래놓고 2번, 3번을 가장 먼저 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놓고 2번 혈 이름은 위장혈인데 그 별명은 밥도둑혈이에요. 그 뭐냐면 우리가 일단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우리 몸에서 가공되려고 하면 들어오는 게 어때요? 들어오면 우리가 밥맛이 좋았고 소화 능력이 좋아야만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 기능을 먼저 활성화시켜야 밥을 먹으면은 음식물이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위가 수축 팽창의 연동 활동이거든요. 근데 입원혈이 막히거나 뇌파 누수 현상이 일어나면 위가 수축 팽창의 연동 능력이 떨어지면은 위 속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면 거기서 발효가 일어나면 가스가 차고 트림이 나오고 아니면 배가 이렇게 팽창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또 3번 장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은 장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게 설명하려면 길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장 속에는 5만 균과 넘는 그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소화시킨 배설물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하는 미생물을 우리가 유익균 또는 유산균이라고 그러고 같은 음식, 같은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강산을 배설하는 걸 식중독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아랫배가 냉하면 장 속에 식중독균만 살고 아랫배가 따뜻하면은 그 비율이 식중독균과 세균과 우리 유익균의 그 비율이 잘 맞아요. 우리가 건강한 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랫배에다 손을 대봐서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좀 음식이 시금털털하니 신 음식을 먹어도 좀 상한 음식을 먹어도 배탈도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가끔 또 좀 제가 과격한 표현할 적에는 개한테 좀 썩은 고기 준다고 개 설사나는 거 봤냐. 하이에나나 이런 게 보면 썩은 고기들 막 먹어도 배탈, 우리하고 그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 그건 그 생명체들은 그건 오랜 세월 먹어서 거기에 대한 그 미생물들이 이미 먹이사슬 연결고리가 확립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위생관리를 너무 철저해서 많이 피하고 이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게 깨지면 그게 이제 우리가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아랫배가 냉하면 장 속에 식중독균이 살고 아랫배가 따뜻하면은 유익균이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엄청 소중하고 무서운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왜 무섭냐고 하면은 내 뱃속에 아랫배가 냉하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하는 유산균은 숫자가 월등히 줄어들고 식중독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음식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어도 그게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으로 가공이 돼서 우리 몸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면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으로 2, 3번이 그렇게 소중하대. 그래서 2번, 3번만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빼보세요. 5, 6개월 빼면은 2번, 3번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빼보자고 빼면은 한 10명 빼면 7, 8명은 아랫배에다 이렇게 손을 대보면 따뜻해질 겁니다. 그러면 따뜻해지면 조금 변질되고 평소에 먹으면 설사하던 것도 설사를 하지 않는데 그것만 중요할 거냐?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피부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부모는 죽고 그 부모 역할을 대신이 부모 위치에 가서 있으면 피부가 보드럽고 아주 촉촉해지고 깨끗해져요.
하다 보면 그런 현상, 그런 이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 되면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서 예를 들어서 비누를 한번 죽이고 때를 불 거야 때가 일어나는데 그 세포 분열이 빨리 일어날 적에는 물만 죽이면 손으로 이렇게 밀어 때가 굵직하다처럼 일어나는 이런 변화가 있으면 피부가 두 번 그거를 뱀 허물 보듯이 탈피하면 피부가 촉촉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아랫배가 따뜻해야만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된다 하는 거는 필연적이죠. 그래서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적에 또 몸이 아주 허약하고 나약한 사람은 2번, 3번 이것이 우리가 사혈의 순서가 1순위로 하는 게 원칙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잘 먹고 소화가 잘 돼서 영양분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이 잘 되게 하는 게 사혈의 우리가 1순위다.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러면 이제 2순위라는 건 뭐냐? 2순위라는 거는 이렇게 피가 만들어져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인체의 어떤 세포들도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만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인체의 모든 세포들이 다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장속의 유산균이고 그 영양분을 운반해 주는 거는 혈액을 통해서 운반해 주고 또 혈관이 막히면 세포까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겠죠. 근데 신장과 간이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 그냥 외형상으로 보면 피가 오염됐다. 이거를 우리 이제 심전 생리학에서는 산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산도가 높아서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그건 썩은 피다 이렇게 하고 그 썩은 피라고 하는 건 현대의학으로 가면 이제 혈액암이나 백혈병이나 이런 게 오는 게 산도가 높은 거고 심전 생리학에서는 썩은 피다 이제 이렇게도 정의하거든요. 그러면 장 속에서 유산균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많이 가공을 해놔도 혈액이 오염돼서 피 속의 산도가 높아지고 그건 강산의 산화작용이 그 영양분을 녹여버리면은 세포한테 공급이 안 되겠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해서 빈혈환자 또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어요. 뭐냐? 가상철이라고 해서 비정상적으로 철분 수치가 높게 나타나요. 그 산도가 높은 사람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설명은 체계적으로 하면 시간이 길어요. 중요한 내용을 할 때. 그러면 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이 파괴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그 영양분이 세포한테 공급되기 위해서는 혈액에서 녹지 말라고 하면 피가 맑아야 된다는 생각. 피가 맑으려고 하면은 신장과 간이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그 정상화시켜주는 혈이 어디냐? 8번 신간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적으로 아무 준비 없이 사혈할 때는 1순위가 2번, 3번이고 2순위가 8번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보조식품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준비 안 되고 아주 기조질환이 이게 크게 있지 않고 그냥 나는 안전하게 내가 미래를 대비해서 한번 신천 생리학으로 내 건강을 관리해 보겠다. 이럴 때 우리 사람이 웬만큼 이렇게 병약하더라도 아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빈혈도 있고 너무 허약해. 이럴 때는 2번, 3번만 사혈을 하시고요. 2번, 3번은 그냥 막 빼도 가끔 한 번씩 죽염수나 이렇게 마셔줘도 별 무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2번은 어혈이 나오면 나올수록 위기능이 소화돼서 밥맛이 좋아지고 3번은 어혈이 나와서 배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유산균인 숫자가 늘어나면은 영양분 흡수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2번, 3번에서 빼내는 어혈 양 가지고는 혈액 부족이 거의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2번, 3번을 빼고도 몸살이나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혈을 빼도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오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몸이 이렇게 병이 많이 든 사람들은 혈액이 오염됐다 소리고 혈액이 오염된 사람들은 산도가 높다는 얘기고 산도가 높은 사람들은 같은 사혈침으로 찌려도 통증이 많이 오고 부항기로 땡겼을 때 통증이 더 심하게 옵니다. 그러면 그 통증을 참기 위해서 힘을 몸에다 용을 쓰면 그게 몸살 비젓하게 오는 거지. 어혈을 그 2번, 3번에서 그 정도 뺐다고 해서 체력이 떨어지는 일은 제가 30년이 넘게 사혈했지만 거의 그런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그냥 무리 없이 빼는데
사실 2번, 3번을 5, 6개월 빼고 그 다음에 6번 빼고 그 다음에 8번 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럴 때 나는 그래도 아주 최하발이는 아니고 기초 체력이 조금은 있다 이럴 적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2번, 3번 앞부분에서 누워서 앉아서 2번, 3번 빼고 그 다음에 누워서 가족한테 6번 빼달라고 그래서 2번, 3번, 6번, 2번, 3번, 6번. 그래서 6번에서 어열반 생열 나오면 그 다음에는 2, 3, 8, 2, 3, 8 빼다가 또 한 주는 2, 3, 6, 한 주는 2, 3, 8, 한 주는 2, 3, 6, 한 주는 2, 3,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는 게 여러분들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장기전으로 빼는 것은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비용을 적게 들이고 뚜렷한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정리했죠? 요즘 정리하면 1차적으로 2번, 3번을 먼저 빼라. 여러분들이 사회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작할 적에는 2번, 3번을 먼저 빼야 일단 피부족을 예방할 수 있고 이제 몸이 허약하다 싶으면요. 그리고 체력이 좀 낮다 싶으면 2번, 3번, 6번까지는 동시에 빼도 된다. 왜냐? 6번에서는 어혈을 빼도 처음부터 많이 나오는 경우 드물고요. 2번, 3번은 어혈이 좀 많은 양이 나와도 어혈이 나온 만큼 2번이 나오면 밥맛,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3번이 나오면 영양분 흡수 능력, 장 속의 유산균의 숫자가 늘어나서 영양분 흡수 능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웬만큼 어혈을 빼도 피부족에 체력이 크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혈이기 때문에 그렇게 빼도 무방하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병인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을 것 같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5번, 30번 먼저 빼야 되는데 위와 장기능 회복시키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보살의 균형을 맞추는 여러 이제 공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안 먹지 말고 인터넷 유튜브 있는 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혈의 순서를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사혈 순서가 정해지는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